손흥민이 1월 초까지 경이적인 플레이로 페널티킥 득점 하나 없이 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을 때 그가 최종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하게 될까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그 5경기째 무득점이 되면서 토트넘도 리그 6위까지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득점 순위는 2위이지만 살라와 3골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살라도 한동안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한 골 차로 경합했지만 최근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골이나 넣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살라는 페널티킥 득점만 6득점이기 때문에 디테일 분석으로 보면 손흥민이 살라를 압도하는 것이고, 이는 최종 프리미어리그 올해 선수에 손흥민이 뽑히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월 들어서 전 잉글랜드 국가대표 출신인 피터 크라우치는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을 지목하기까지 했습니다. 잭 그릴리시가 있었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해리 케인이 올해 선수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케인은 부상으로 얼마나 오래 빠지게 될지 모른다. 지금 시점이라면 난 손흥민에게 투표할 것이다. 난 손흥민이 정말 좋고 그가 이번 시즌에 다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도 경험했고 팀 내 올해의 선수상은 독식하고 있지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에서 최고의 활약으로 뽑히는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다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수상이 될 것입니다. 아직 18경기나 남아있으니 손흥민의 득점왕과 올해의 선수상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이 올해의 선수상까지 수상하려면 당연히 팀 성적도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트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우승후보 리버풀에게 패배한 후 강등권에 머물고 있는 홈에서 유일하게 승이 없었던 브라이튼에게 패배하면서 2연패를 겪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어느 정도 수준의 팀인 걸까요? 브라이튼이 이른 시간 득점을 하고 라인을 내리자 토트넘은 더욱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뒤지고 있음에도 점유율마저 밀리는 토트넘이었습니다. 상위권 팀에게 패배, 하위권 팀에게 패배. 무리뉴 감독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후반전에 열심히 해준 선수들이기에 지적하고 싶지 않고 좋은 감정만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팬들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무리뉴 경질론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램파드가 2년 차이면서도 한순간 잘리는 걸 보면 4년 계약한 무리뉴 감독의 거취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군중 심리죠. 잘할 때는 최고라고 인정하면서 마치 한 가족인 듯 사랑한다고 외쳐대지만 한순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인내와 배려는 온데간데 없고 외면해버립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루남이 되는 장난같은 인생사. 이 노랫말이 딱 무리뉴 상황이겠죠. 이게 또 프로의 세계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토트넘은 대반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토트넘다운 경기력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최근 들어서 토트넘의 수비가 무너지면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면서 수비는 괜찮은 듯 했지만 지금은 실수들이 더 많이 발생하면서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토트넘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3백은 양 윙백이 공수 전환이 많아지면서 위험을 노출하기 때문에 리버풀처럼 탁월한 수비를 보유하지 않는 이상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전술입니다. 특히 이제부터 토트넘이 상대하는 모든 팀은 약팀이 없습니다. 전반기 유로파리그 예선, 카라바오컵, FA컵에서 진짜 약팀들을 자주 상대하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팀을 업그레이드 시켜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모든 대회에서 상대하는 팀은 모두 강팀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안정적인 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4백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두 번의 경기는 모두 3백을 가동하면서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비 전문 데이비스에게 공격을 하라고 하질 않나, 윙백 전문 오리에를 제외시키더니 공격, 미드필드, 윙백 모두 가능한, 즉 어느 하나 특출나지 못한 시소코를 가동하니 크로스의 부정확함이 오히려 상대팀에게 손쉬운 커버와 기회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이 토트넘 부임 후 현 스쿼드가 메뉴보다 낫다고 한 말은 이 윙백을 겨냥한 말은 절대로 아니잖아요. 자, 암튼 3백 유혹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두 번째로 손흥민을 스트라이커로 둬서는 안됩니다. 케인이 없는 상황에서 상대팀은 작전이 더 수월해졌습니다.
손흥민만 막으면 위험 상황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에게 두세 명이 붙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볼 배급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손흥민이 정통 스트라이커처럼 일선 중앙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베일과 베르바인과 포지션을 수시로 바꾸기도 했는데 아니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전혀. 포지션의 변화가 매우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손발도 전혀 맞지 않는 듯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경기에서는 손흥민은 왼쪽, 모우라 오른쪽, 그리고 요렌테 아니 비니시우스를 원톱을 두고 전통적인 방법을 구사함이 가장 좋은 구성이지 않을까 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비니시우스는 케인과는 다른 스타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 미드필더 알리 정말 부상 맞나요? 은돈벨레는 이미 수비와 미드필더 공격까지 모두 가능한 상황일 정도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은돈벨레는 이제 안정적이니 알리를 적극 기용해보길 바라봅니다. 알리는 자신의 훈련 문제 등 경기에 대한 태도에 각성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리가 마지막 출전한 경기를 통해서는 무리뉴 감독은 이제 다음 경기 출전한다 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토트넘 내 이상 현상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이나 팬들은 무리뉴 전술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토트넘 내 선수들은 무리뉴 전술을 비판하기보다 옹호하고 특히 무리뉴 감독을 엄청 신뢰하고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중에 라인을 내리라고 한 적이 없다 했고 케인마저도 인정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리뉴 감독만의 전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토트넘 선수들이 소화하기가 버거운 거 아닐까요? 그렇다고 무리뉴 감독이 원하는 전술을 선수들이 계속 시도해야 할까요? 그냥 우리 함께 인정해 줍시다. 알았어. 알았다고. 토트넘 선수들이 뭔지 모를 그 전술 소화하기 힘드니까 전통적인 방법으로 팀을 정비하고 맞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감히 제가 원하는 현재 토트넘의 전술은 바로 짠! 이겁니다. 이거. 비니시우스, 손흥민, 알리 모우라, 그리고 호이베르, 은돈벨레, 그리고 데이비스, 다이어, 로든, 시소코, 그리고 요리스. 우선 세트피스 공중볼에서도 강해집니다. 세트피스 골은 운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 경합이 가능해야 찬스도 오는 거기 때문에 비니시우스, 알리, 호이베르, 다이어, 로든, 시소코라면 상대팀에게도 위협적이라 생각됩니다. 단 시소코는 절대로 크로스 올리기 없기, 슈팅하기 없기, 그냥 피지컬로만 압살해주기. 케인이 없고 로셀소, 레길론까지 없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올해에는 감독과의 불화가 맞다면 이적까지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도어티는 우선 자신감이 너무 없기 때문에 다음 시즌에 그냥 믿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알더베이럴트는 이제 체력적으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브라이튼전에서 출전했고 다이어가 쉬었던 만큼 이번 경기는 쉬는 것이 당연한 듯 합니다. 자, 이제 첼시와의 런던 더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투엘 감독이 맡으면서도 몸값 높은 선수들이 벤치에 있으면서도 깔끔하게 승리했고 오자마자 1승 1무입니다.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토트넘이라면 우선 수비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전반기에 첼시와의 0대0 무승부 상황도 포백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지금 토트넘은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만약 첼시에게도 패배를 한다면 그 분위기는 시즌 초기 아스날 분위기와 버금갈 만큼 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최소한 무승부여야 하는 상황이고 경기력도 좋아야 합니다. 토트넘은 우승은 물 건너갔습니다. 이제 목표는 다시 빅4입니다. 지난 시즌보다는 그래도 낫잖아요. 어차피 리그 우승 목표는 아니었으니까 다시 정비하고 수비의 안정을 기반으로 손흥민의 한 방으로 토트넘이 다시 비상할 수 있기를 응원해봅니다. 손흥민 파이팅! 토트넘 파이팅!